아담한 정원에 물을 주는 일은 무척 간단할 거라고 쉽게들 착각하곤 합니다. 호스까지 갖췄는데 뭐가 그리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금세 똑똑히 깨닫게 됩니다. 이 호스란 놈은 길이 들 때까지 참 지독하게 말을 안 듣는 위험한 짐승인걸요. 온몸을 뒤틀고 폴쩍 뛰고 꿈틀거리고 여기저기 흥건하게 물바다를 만들고는 아주 신이 나서 제가 저질러 놓은 난장판에 풍덩 뛰어들고 급기야는 주인한테 획 달려들어 다리를 휘감고 다리를 튼다니까요. 날마다 이 난리를 2주만 반복하면 잔디가 아니라 잡초가 돋아납니다. 자연의 참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고 품종의 잔디 씨앗을 뿌린 자리에서 어떻게 잡초가 이렇게 무성하고 빽빽하게 자라나는지. 어찌되었든 잔디밭의 잡초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뽑고 뽑고 또 뽑으면 여러 번 발자국이 지나간 장래의 잔디밭에는 천지창조 첫날의 세상처럼 헐벗은 갈색 흙바닥만 남게 되죠. 간신히 한두 군데 희미하게 초록색이 도는 곰팡이 비슷한 게 올라오는데 안개처럼 얇고 빈약한 게 흡사 솜털 같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확실히 잔디입니다. 절대로 밟지 말고 까치발로 살금살금 잘 피해서 애둘러 다니며 제비를 쫓아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빤히 흙만 노려보는 사이 구스베리와 블랙커런트 덤불에서는 어느새 첫 순이 조그맣게 돋아날 겁니다. 정원을 가꾸다 보면 봄은 항상 의표를 찌르고 성큼 찾아오거든요. 안녕하세요. 친절한 책 라디오의 책쌤입니다. 매미의 목청이 나날이 높아지는 여름의 한가운데입니다. 더위를 먹지도 냉방병에 걸리지도 않는 현명한 여름나기 하고 계신가요? 책을 통한 여행을 권하는 친절한 책 라디오. 오늘은 58번째 책여행 날인데요. 함께 읽을 책은 카렐 차페크의 정원 가꾸는 사람의 12달입니다. 차페크는 1차 대전이 가져온 정신적 충격과 젊은 나이에 찾아온 강직성 척추염의 고통을 받으며 전쟁의 종말과 함께 불구의 몸이 되었습니다. 차페크의 위대함은 생명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 위기의 시대상과 신체적 불구라는 개인적인 좌절 속에서도 소소한 일상에 절실한 가치를 알리는 창작 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오늘 함께 여행할 정원 가꾸는 사람의 12달에서도 위트가 넘치고 낙천적이면서도 삶을 직시하는 그의 시선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 책쌤과 함께 정원을 가꾸는 이의 12달을 만나러 떠나볼까요? 정원 가꾸는 사람의 1월. 심지어 1월이라도 정원에서는 빈둥거릴 겨를이 없다. 정원 가꾸는 책들에 따르면 그렇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게으름 피울 시간이 없습니다. 정원을 돌보는 사람이라면 1월에 날씨를 경작해야 하거든요. 제일 먼저 삽을 써서 공략하죠. 긴 시간 이어진 사투 끝에 강옥처럼 단단한 땅을 파다 보면 삽을 부러뜨리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괭이를 드는 겁니다. 이번에도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손잡이쯤은 부러뜨릴 수 있어요. 흙을 부드럽게 일구려면 아무래도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야 할 모양인데 이건 보통 정원 가꾸는 사람의 수중에 없는 물건이라서요. 자, 뭐 그렇다면 날이 풀릴 때까지 그냥 이대로 둡시다.
정원 가꾸는 사람의 2월. 2월에 정원 가꾸는 사람은 1월의 일들을 이어받아 계속합니다. 특히 날씨를 일구는 일이 계속되죠. 토양이 녹아 부드러워졌지만 아직은 초록빛 싹 하나 틔우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헐벗은 채 기다리는 흙을 있는 그대로 품어줄 때입니다. 정원 가꾸는 사람의 3월. 땅이 아직 얼었다고, 아니면 녹았다가 다시 얼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눈 덮인 정원을 바라보며 우리에 갇힌 사자처럼 분노에 차서 집안을 서성거리게 됩니다. 그래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열정도 야망도 최신 기술도 오지랖 넓은 참견이나 험한 욕설도 하나같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때가 되면 씨앗이 발아하고 싹이 납니다. 섭리대로죠. 이렇게 겸허히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날씨 앞에서는 대책이 없어요. 전혀. 정원 가꾸는 사람의 4월. 4월이야말로 정원을 가꾸는 사람에게는 옳고도 복된 한 달입니다. 5월에는 풀과 나무에 꽃이나 피겠지만 4월에는 새순이 돋는단 말입니다. 새싹과 꽃망울 말입니다. 씨앗이 발아하고 새순과 봉오리가 터지는 건 자연의 가장 위대하고 경이로운 기적이랍니다.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무심결에 새순을 밟게 되는 사태가 깜짝 놀랄 만큼 자주 일어납니다. 아무리 조심스럽게 화단의 흙덩이를 부수려 해도 싹 트는 구근을 괭이로 찢거나 아네모네 새순을 삽으로 댕강 잘라버리기 일쑤죠. 그럴 때 소스라쳐 한 발 물러서기라도 하면 하필 꽃이 핀 앵초를 짓밟거나 델피니움의 어린 깃털을 꺾게 됩니다. 은총의 단비. 먼 지평에서 폭풍이 일렁이고 습기를 흠뻑 머금은 바람이 거세지자 드디어 옵니다. 빗줄기가 도로에 부딪혀 슉슉 소리를 내고 흙이 크게 심호흡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물이 꿀렁거리고 탁탁 튀고 토닥이고 창문을 때립니다. 수천 개의 손가락이 한꺼번에 튕기듯 경쾌한 빗소리가 들리고 빗방울이 맺혀 흐르고 빗물이 길에 고여 작은 물보라를 일으키면 벅차게 기뻐서 환호성이 절로 나옵니다. 슉슉거리던 빗발은 누군가 끈이라도 잡아당긴 듯 일제히 멈춥니다. 땅은 은빛 수증기를 뿜으며 반짝이고 찌르레기가 덤불에서 세댄 울음소리를 내며 미친 듯 신나게 장난을 칩니다. 단시간 후에 실같은 가랑비가 또 내립니다. 이번에야말로 진짜 조용하고 멋진 비입니다. 소리 없이 넓은 땅을 흠뻑 적십니다. 하지만 어느새 구름이 갈라져 가느다란 빗줄기 사이로 햇빛이 비치는군요. 빗줄기는 꺾이고 소나기는 잦아들고 대지가 텁텁한 습기를 호흡합니다. 뙤약볕이 대지를 때리고 이글거리는 열기가 축축한 흙에서 피어오르자 온실처럼 텁텁하게 안개가 낍니다. 하늘 한모퉁이에서 또 폭풍우의 전조가 으르렁거리는군요. 뜨거운 습기를 크게 들이마시자 묵직한 빗방울이 몇 개쯤 뚝뚝 떨어지고 어딘가 먼 땅으로부터 서늘한 비를 머금은 바람 한 줄기가 살랑 불어옵니다. 정원 가꾸는 사람의 5월, 6월. 궁금하지 않으세요? 책샘의 친절한 책 라디오는 여러분을 책 여행으로 이끄는 데까지. 이 여행을 좀 더 하고 싶으시다면 직접 책을 만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것이 저작권자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요. 옴기니 김선영은 이 책을 안쓰럽고 우스꽝스러운 아마추어 정원 애호가의 고군분투 경험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작가는 정원을 가꾸는 사람의 12달을 세밀하고 위트 넘치는 스토리텔링으로 맛깔내게 그려내고 있는데요. 식물에 문외한인 사람조차도 그 뜨겁고 무해한 열정에 빠져들고 맙니다. 책은 정원을 가꾸는 사람의 12달과 더불어 각 달과 연관된 주제의 글이 하나씩 따라붙는데요. 정원을 가꾸는 사람의 12월에 따라붙은 글은 정원 가꾸는 삶이란 제목의 글입니다. 그 글의 끝이자 이 책의 끝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가장 옳고 가장 좋은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한 해 한 해 흘러가는 세월 따라 나무는 성숙함과 아름다움을 더할 거예요. 한 해가 지나면 성큼 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니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원을 가꾸는 사람의 12달을 따라가다 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꼭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너지고 다시 쌓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면서 또 담비와 같은 기쁨을 맛보고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내는 일, 그것이 인생이라는 저마다의 정원을 가꾸는 한결같은 우리의 태도 아닐까요? 친절한 책 라디오, 오늘은 여기까지.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과 댓글은 소통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저와의 책 여행에 동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